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처럼 나이 들 수 있다면이라는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발생 생물학과 우리 몸의 노화 그리고 여러 질병들에 관한 이야기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요. 과학자가 쓴 책이지만 일반인이 읽어도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건강 조언들, 생명의 신비와 그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찰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김형우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에서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거쳐 현재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과학자의 신앙 공부, 생물학자의 신앙 고백 등 과학과 신앙의 접점에 대한 글도 써온 학자이죠. 과학자가 쓴 책이라서 과학 이론과 건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행히 너무 딱딱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 자신이 40즈음 처음 노안을 경험한 순간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어왔건만 노안이라는 새 문제는 추가됐나 하셨다는 그 뉘앙스가 제게는 재밌고 또 슬펐습니다. 사실 노안은 누구에게나 마흔 무렵부터 슬그머니 찾아오는 노화 현상이라고 소개가 되지요.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게 노안이라는 과학적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책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례와 과학 지식을 결합해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전달해주고요. 저 같은 30대 젊은 아재들에게는 나도 곧 저런 몸의 변화를 겪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게 해줍니다. 뼈 건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기침만 했는데도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골다공증의 무서움, 골다공증은 자가 진단이 어렵기에 조기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야기해줍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해주는 시기가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라는 당부도 전해줍니다. 요즘은 흔히 접하는 정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직접 연구하는 과학자의 시각에서 듣는 골다공증 이야기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근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근육량은 최고일 때가 30세인데 이때부터 운동 습관을 잡아놓지 않으면 노년에는 근감소증이 현격해진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인 저는 벌써부터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하겠다 싶습니다. 이렇듯 이 책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리로는 아는 내용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운동해라, 건강 챙겨라, 먹는 거 조심해라, 규칙적인 생활해라 등등. 이런 지점은 자기계발서의 강조점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과학자의 현실적인 근거가 붙어서 설득력을 확실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말인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어려운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는 것을 실천하라는 꾸준한 동료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세포를 욕심 많은 아이에 비유한 부분이 제게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무한히 증식하며 숙주인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숙주가 죽으면 자기들도 죽는 그런 공멸의 길로 간다는 것인데요.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 암세포는 생존하려 애쓰는 독자적 존재이나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파괴하고 자기도 파멸하는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뭔가 묘하게 인간사와도 맞물려 생각할 수 있는 비유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가락 사이에 세포자매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대목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세포가 계획적으로 죽어야 손가락과 발가락이 분리되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몸이 왜 이런 방식을 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설명, 그런 게 제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과학이 밝혀낸 어떻게와 또 아직 알 수는 없는 왜 사이의 간극, 미개척 분야가 여전히 아직도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또한 이 책은 과학자의 시선을 통해 다양한 선천적 기형이나 증후군을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놀림감으로 삼는 것은 다수에 의한 소수자 폭력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운증후군, 합지증, 샴쌍둥이 등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살아남은 자들, 즉 생존자인 것이라는 통찰을 함께 전해줍니다. 읽으며 신체적 차이를 가진 이들이 세상의 시선과 부딪히며 살아갈 그 힘겨운 과정도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자는 이 책의 숨은 의도 중 하나로 생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끔 돕는 것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저자가 전해준 말과 같이 우리는 폭력의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려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몸과 생명에 대해 과학적으로 배워간 만큼 그 지식을 삶을 위한 지혜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고민해보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봅니다. 과학 지식이 부족한 독자 입장에서는 기본 정보를 하나씩 확인해가는 데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곳곳에 노화 예방, 운동, 그리고 식습관 개선 등과 같은 실천적인 팁이 제시되어 있어 우리 몸을 이해하고 잘 관리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또 괜찮은 과학 입문서요, 건강 참고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다듬어서 보여하자면 세포처럼 나이 들 수 있다면 노화를 중심으로 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을 발생 생물학적인 시각에서 풀어주는 책입니다. 중간중간 암세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합지증, 다지증 등이 발생하게 되는 그 미스터리한 과정 등 시선을 끄는 과학적 이야기들이 꽤 들어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관리법, 소수자와 장애자에 대한 배려, 생명 존중 등 다양한 주제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거나 문학적인 글은 아니니까요. 과학자 입장에서 풀어낸 쉽고 친근한
건강, 생명, 입문서로 생각하면 맞을 듯하고요. 몸 관리와 건강 이슈, 그리고 생명의 신비와 그 다양성에 대해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은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상으로 세포처럼 나이 들 수 있다면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